네, 스님, 안동 강흥사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라졌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요? 지금 현재 있는 상주본이라 하는 것도 광흥사본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간송에 있는 이 간송본도 역시 광흥사에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든 광흥사본이라 이렇게 해야 맞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누군가가 훔쳐서 팔았다 이렇게 법적 증언되면서 지금에 있는 언론이나 많이 이슈화되는 상주본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도굴범이 훔쳐서 어느 작물한테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 조 씨라는 골동품 하는 분, 그 다음에 백기 씨라는 이 분에 의해서 2007년도에 우리 집 수리하다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광흥사에서 그걸 훔쳐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된 게 지금에 있는 상주본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광흥사본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강흥사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간송본입니다. 그래서 국보 70호이기도 하고 지금에 있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상주본하고 간송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사실은 이 간송본은 사실은 이 낱장 두 장이 없이 원래 이제 여기만 이렇게 있던 것을 전영필 선생이 사갔을 때는 이 뒷장만 있었던 거, 앞장 두 장은 바로 이제 이용준 씨가 이렇게 이제 다시 썼던 겁니다. 그런데 상주본이라고 하는 그 상주본은 이 완질 자체로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로서는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흥사는 훈민정음 해례본뿐만 아니라 한글로 적은 많은 불교 경전을 간직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신미대사의 제자 학조대사가 있습니다. 학조대사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신미스님의 제자인 학조스님이 여기에 이제 이 에레남이라는 곳에서 출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중대사라는 곳에서도 주석도 하셨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광흥사는 국가의 원당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왜 한글이 바로 이제 스님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광흥사하고 연결됐던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중수기입니다. 1829년도에 중수했던 중수기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광흥사적 신라고 차리고 조의 조선의 국가의 원당이었고 대명시에 인효황후가 권선책 구책을 여기에다 보냈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시급 세종대왕 법화경 친서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필 각기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왕이 하사된 물건만 따로 모시는 정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한글은 바로 이제 스님들이 역할이 컸다라고 이제 했던 게 바로 이 신미스님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부분 한글 하면 집현대 학자 내지는 세종대왕 단독으로 지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스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불경이라든가 은혜들은 다 이 훈민정음을 은혜했을 때 왜 억불 순기 정책을 했던 성리학을 국교로 썼던 그 시대에 불교를 탄압했을 때 왜 불교 경쟁을 많이 했었느냐? 바로 이 왕실에서는 바로 대부분 다 불교를 신앙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석보상절을 이제 최초 은혜하게 됩니다. 석보상절은 바로 이제 신미 스님과 김수원 내지는 이제 이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해서 홍준이란 여러 9명에 의해서 석보상절을 바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 이 석보상절을 보고 난 이후에 그걸 감동을 해서 김수원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김수원이가 누구냐? 바로 이제 신미스님 친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신미스님 친동생인 김수원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월인청강지국을 다시 짓게 됩니다. 이제 영하 나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년 전 영하 나란 말씀이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조기 종영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스크리트에서 기본적으로 이 한글은 원류가 한 7, 80%는 다 거기에서 오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글이 산스크리트에 기본적으로 골격이 되어 있냐? 바로 고려 때 3대 화상, 지공, 나홍, 무학으로 이루어져요. 이 지공 스님의 이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공 스님이 바로 인도의 스님이에요. 인도에. 당시에 이제 이 이슬람들이 이제 인도를 침공하고 나란타 대학 마지막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원나라로 오게 되고 원나라에서 우리나라 지금의 이제 이 회암사 있잖아요. 회암사를 지공 스님이 이제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 회암사 자체가 국형이 이 나란타 대학에 거의 국형이 비슷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년 있다가 다시 원나라를 가게 되고 원나라에 갔을 때 바로 이제 나홍 스님이 다시 이 지공 스님한테 이 불경을 공부를 하게 되고 법맥을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지공, 나홍, 무학으로 이어지고 조선 때는 바로 이제 함어득동 그 다음에 신미, 학조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글 창제와 보급의 신미대사와 학조대사 등이 깊이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BTN 불교TV가 영화 나란말싸미를 방영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강흥사 주지스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학조 스님이나 신미 스님에 대한 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영화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시 이렇게 학조 스님이나 신미 스님을 연구하게 되고 또 중세 국어를 다시 또 우리가 불교계에서도 연구하고 하면 바로 이제 훈민정음은 한글 창제는 바로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스님, 불자들이 영화 나란말싸미와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란말싸미 영화는 사실은 이제 이 옆에 있는 우리 조철현 감독이 이제 그동안 봤던 책들입니다. 이 책 자체가. 저 많은 책을 다 연구를 하고 시나리오를 다 짠 겁니다. 픽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넣고 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한 상황에서 이 나란말싸미 영화를 이렇게 제작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세종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 대왕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겁니다.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2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사실은 성리학이 정착이 되게 된 겁니다. 조선이. 그 이전에는 왕권에서 불교를 계속 신앙을 했었던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거의 불교의 그 시스템대로 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고 나란말싸미가 허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은 사실을 근거한 실록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나란말싸미가 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